안녕하세요. 박하루입니다. 너무 힘든 하루셨죠? 지친 당신에게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애쓰고 있는 당신. 잘 쉰 것 같은데도 다음날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쉬고 싶어도 쉴 시간이 없는 바쁜 사람일수록 작은 요령만 알면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또 피로를 풀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오늘은 고이케 히로토 작가님이 지은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매일의 피로를 풀어주는 책 함께 해볼게요. 평소에 가지 않던 길을 걸어본다. 평소 출퇴근할 때 다니는 길은 보통 역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거나 급하게 물건을 사러 슈퍼마켓에 가는 길도 보통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요. 하지만 마음이 지쳤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다른 길을 걸어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잠시 돌아가 보기를 추천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은 날, 석양이나 달님이 예쁘게 뜬 날이라면 더욱더 꼭이요. 평소에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거나 다른 소리를 듣거나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거예요. 사소한 도전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항상 쌩쌩 지나가던 길을 정말 오랜만에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마치 새로운 길을 처음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빨리 지날 때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라든지 느끼지 못했던 아침의 향기, 그 상쾌함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게 되었어요. 천천히 지나갈 때만 느낄 수 있는 느림의 미학, 정말 매력적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인사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어색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인사하기입니다. 우울한 표정과 작은 소리로 하는 억지 인사 말고 활기차고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이 어렵지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먼저 인사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더 좋겠죠? 저도 어릴 적에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적미적 뜸을 들이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인사를 못했을 때, 그때 오는 그 어색함을 한번 겪어본 후로는요. 하루에 10번을 만나면 10번 다 인사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지금도 그 어색한 분위기, 그 어색한 상황, 그런 게 싫어서일까요? 저보다 나이가 더 있어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항상 먼저 인사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대화도 이어가고 분위기도 괜시리 밝아진 느낌이랄까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같이 가볍게 공유하는 데에서도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겠죠? 셀프 인지 치료로 사고방식을 바꾼다. 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구나 일하다가 실수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끙끙대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난 역시 안 돼 하며 자신을 부정해버리면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끝없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생각의 습관을 바꿔보면 좋습니다. 바로 인지치료라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치료법으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어떤 일에 대해 본인이 평소 느끼거나 받아들이는 방식과 감정을 글로 씁니다. 그런 다음 같은 일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생각들을 쓴 후에 자기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시점을 바꿔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냉정한 시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부정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디지털 기기와 거리두기 규칙을 정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시나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버렸네?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화면에는 블루라이트의 방출량이 많아 눈의 피로, 목과 어깨의 결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서케디언 리듬을 교란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피곤할 때는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거나 자기 전에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 등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 디지털 기기를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설레는 일을 만든다. 즐거운 일을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봤을 때의 두근거림이나 설렘.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호르몬의 일종으로 별명이 쾌락 호르몬입니다. 기쁨이나 행복한 기분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분비되게 하려면 설렘을 주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아이돌이든 반려동물이든 디저트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면 뭐든지 좋습니다. 오늘 귀엽거나 멋진 대상을 보고 설렘을 느꼈나요? 그렇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언제가 설레이지? 하고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설레었다면 요즘에는 그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팠던 일을 할 때 그때가 더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책을 읽고 있는 지금도 많이 설레입니다. 수족냉증에 맞는 양말을 선택한다. 여름인데도 양말을 포기할 수 없고 잘 때도 양말을 신어야 하는 수족냉증. 수족냉증이 있다면 양말을 고를 때도 통기성이 뛰어난지 너무 꽉 조이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때는 발가락이 뚫린 양말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양말이 발가락 끝까지 감싸여 있으면 발에서 열을 발산하지 못해 땀이 차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발가락이 뚫린 양말은 발목이 따뜻하고 발가락 끝은 습하지 않아서 적당합니다. 무릎부터 발목까지 가려주는 레그 워머도 좋습니다.
저도 수족냉증이 정말 심해서 겨울이 제일 무섭거든요. 이번 겨울엔 레그워머를 준비해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전해봐야겠네요. 감동으로 뇌를 활성화한다. 피로를 느끼는 것은 몸이 아니라 뇌에 있는 자율신경 때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뇌를 쉬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감동을 하면 활성화됩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예술 작품을 즐기거나 멋진 자연을 감상하는 등 주변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입니다. 감동은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길게 호흡한다. 심호흡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데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심호흡이나 코호흡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업무나 집안일에 쫓기다 보면 좀처럼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호흡수를 세면서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1부터 4까지 세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1부터 7까지 세면서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1부터 8까지 세면서 입으로 숨을 고르게 내뱉습니다. 숫자를 천천히 세면서 호흡하고 시간을 들여 횡격막의 움직임을 의식합니다. 횡격막에는 자율신경이 모여 있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화장실에 갈 때 등 틈틈이 길고 깊게를 의식하면서 호흡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쉬는 날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주말에도 사람을 만나거나 뭐든 해야 직성이 풀리고 안심된다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피로가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심으로 즐기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거나 그다지 내키지 않는 자리에 참석하다 보면 점점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에는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하지? 즉흥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가는 대로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이번 주 쉬는 날엔 아무 계획도 잡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즐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마음이 가는 대로 느긋한 하루 보내보아요, 우리. 그럼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도 쉬어가는 하루 보내세요. 잘 자요. 안녕. She promised me to never leave my side, but she left me here alone. I know it's dumb, I still check my phone, 'cause I can't move on. Whoa. Why did she go? Whoa. Was I supposed to know that she'd leave? Was I too naive to think that she'd be the one? Whoa.
Was